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글로벌 수주 물량 아직 끝나지 않았어. 트럼프가 더 방산 업체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줄 거야.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준비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투표로는 커뮤니티 투표는 2위인데 당연히 한번 다뤄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 수혜주 중에 강력한 아주 유력한 수혜주인데 실제 숫자도 잘 찍히고 또 조정을 받아도 크게 조정이 안 나오는 방산주 여전히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춤한 사이에 최근 현대로템이 아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선택 못했더라도 현대로템이나 LIG 넥선 선택하신 분들 모두 다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전방산업이 좋다는 거는 특정 종목 주변주들까지 좋은 상황이 이어진다는 건데, 지금 방산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네, 관련 기사들 먼저 보시면 K9 추가 계약, 수출 파이프라인 여전히 존재, 방산 베스트셀러 K9 자주포, 트럼프 우세론의 방산주 파죽지세, 진입장벽 높은 항공 엔진 개발, 한국 기업은 성공할까? 요 관련된 기사들은 꼭 읽어보세요. 진격의 K방산 미국 본토까지 노린다. 폴란드 K2 전차 추가 수출 9월 달에 계약 가능성이 있고요. K방산 미국 진출 9분 능선 넘었다. 네, 요거 관련된 K9 자주포 54문 1조 3천억의 루마니아 수출. 루마니아가 이제 10번째 이 K9 자주포를 쓰는 국가가 됐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032년에 글로벌 엔진 부품 쪽에서도 매출 2조 9천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 글로벌 주요 진영별 국방부 지출 보시면 한국기술평가원에서 나온 건데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보시면 미국도 계속 방위비, 국방비를 늘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도 늘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토, 나토는 동일하네요. 그래프가 완전 일자로 돼 있네요. 그리고 중동도 소폭이나마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네, 폴란드는 GDP의 4%까지 방위비를 확대하고 수년 내에 GDP 5%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독일도 GDP 대비 국방 예상을 수년 내에 2%까지 증액하겠다. 프랑스도 7년간 4천억 유로, 553조로 36%. 네, 유럽이 크게 많이 늘리고 있죠. 영국도 GDP 대비 2.5%, 헝가리는 56%, 증액한 5조 2천억. 작년에 그렇게 국방 예산을 엄청나게 늘렸고요. 미국도 국방 수권법 통해서 올해 역대 최대 규모래요. 8,160억 달러. 일본도 GDP 지금 1%에서 2배까지 늘리고요. 중국도 1조 4,505억 위안. 그리고 대만도 5,863억 대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 글로벌 전방위적으로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 유럽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중동, 아시아 모두 지금 미국까지 늘리고 있다는 거. 인도도 지금 중국 견제 강화 목적으로 13% 증액한 89조 원의 국방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가요, 지금 13조를 누적 수출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호주, 이집트,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 루마니아까지. 요게 K9 자주포고요. 방산업체 2분기 실적 모두 어닝 컨센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압도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분기에 지금 작년 대비 2배 넘게 2.5배 가까이 증가 2,062억의 이익을 예상하고요. 현대로템도 작년에 672억을 20% 넘는, 대략 30% 넘는 영업이익 증가 806억을 예상하고요. 카이도 84억에서 약간의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552억. LIG 넥스원도 작년 2분기 때 402억에서 올해 550억까지 영업이익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해 연내에 라트비아 이 K21
수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월달 대비해서 120%의 엄청난 수익률을 나타냈는데 최근 약간 주춤한 사이에 지금 LIG 넥스원하고 현대로템이 거의 70%가 넘는 엄청난 수익률로 LIG 넥스원, 현대로템 모두 신고가 영역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 시스템까지 최근에 11% 올라왔고요. 요 밑에 인텔리안테크, 세트랙아이, AP위성, 컨택 제노코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도 하니까 우주 관련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를 제외한 하나 시스템까지 방산주 전방에 주가 훈풍이 불고 있고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유럽 국가들의 자체 국방비 확대 압력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또는 휴전이 유럽국들의 국방비 지출 성장세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트럼프가 명시적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 방위비 분담 비율 더 내라, 방위비 분담비 확대라고 요구하고 있고 유럽국들도 자체적으로 국방 예산에서 미국 빈자리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유럽산 무기 생산 증가가 시간도 소요되고 그리고 국내 무기 업체들이 엄청난 납기 대응력을 폴란드에서 이미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도 압도적으로 유럽 독일 업체보다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 의존도는 당분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까 표에도 보셨지만 대부분 2배 이상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 국방비 글로벌로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올해 8,800억 달러에서 2033년에 1조 580억 달러로 역대 올해 최대치 갱신하고 계속 증가할 것으로 국방 예산을 미국조차도 계속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미국이 해군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델토로 해군부 장관이 헤리티지 재단과 더불어서 국내 방산업체들하고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최대 방산 무대, 최고 기술력의 무대인 미국까지 국내 방산업체들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EU 같은 분쟁 지역 인접국들의 방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K방산의 수출 품목과 수출국은 계속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K방산업체들의 장기 성장 가능성은 기대가 되고 있고요. K방산업체들 평균 누적 수주가 6년에서 최대 9년치 일감을 확보했기 때문에 K방산업체들의 장기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다. K방산의 글로벌 수주가 다변화되고 있는데요. 중동 전쟁이 있었던 작년이었다면 24년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필두로 유럽 쪽에서 상반기가 계속되는 지정학적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고요. 중동국들은 무기를 재래식 구매 무기를 써보고 굉장히 가성비나 효율성 측면에 검증한 이유로 중동국들의 이 재래식 무기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가 5월 달에 방안을 통해서 세파라고 하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으면서 향후 무기류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겠다. 무기류 관세 즉시 철폐를 포함시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계속 국방비 재정 지출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중동 수주 쪽에서 하반기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방산기업들의 실적 구조는 수주 잔고에 바로 매칠 인식입니다. 그래서 실적의 방향성은 무기 체계를 언제 인도하는 거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 흐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적 추정이 가능하다. 지상방산의 무기체계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흐름을 보면 실적의 방향성은 지상방산의 무기체계의 수출 증가 흐름과 매우 유사하다. 실적의 방향성은 결국 지상방산 무기체계 수출액의 증가 흐름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차, 장갑차, 부분품, 연간 수출액이 21년부터 23년까지 전차는 42.7%가 감소했고요. 장갑차는 137.2%가 늘었고요. 부분품도 69.6%로 증가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상방산이 이 기간 동안 전차는 2.2%가 증가했고요. 장갑차는 39.5%가 증가했고요. 부분품도 101.8% 증가하면서 수출
가파르게 증가했던 22년, 23년에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수출 증가와 맞물려서 실적이 동반 성장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5월 달까지 누적으로 보시면 전차, 장갑차 부분품 수출이 합계 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4% 증가했고요. 세분화해서 보면 전차가 9.8% 감소한 반면에 장갑차는 4,910만 달러로 192% 증가했고요. 부분품은 5,797만 달러로 276%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종료 시점이지만 지상방산 무기체계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하반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실적, 매출과 이익의 성장세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수출 데이터 실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올해 연간으로는 K9 1차랑 천무 1차, 그리고 내년에는 이집트 K9이 있고요. 26년에 드디어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그리고 K9 2차 물량이 26년에 매출 성장으로 잡히지 않을까. 그리고 27년도에는 폴란드 천무 2차랑 기존 사업들이 모두 종료가 되기 때문에 2027년부터는 수출 절벽이 불가피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지만 지금 루마니아 수주 받은 건도 있고요. 아까 라트비아 그리고 에스토니아 다양한 국가, 유럽 국가들의 수주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도 있고요. 26년이 실적 피크를 찍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27년도에 수출과 이익이 급 하강하지 않겠냐,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9과 천무 그리고 레드백 수주가 추가로 나오는 거에 따라서 2027년에서 28년에 매출 반영 여부, 2027년, 28년에 추가 수주에 따라서 멀티플 상향 조정,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지상 방산의 매출이 수출 비중 작년에 4조 1천억에 37%였다면 2026년은 그거에 비해 3조 이상이 증가한 7조 7천억에 수출 비중 53%까지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13.9%였다면 내년 12.4%, 좀 빠지죠. 26년에 13.8%까지 다시 23년 역대 최대치까지를 26년에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 하나시스템 방산 매출이 1조 8천억 작년에서 26년은 2조 5천억까지 0.7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도 980억대에서 올해 2천억대까지 엄청난 영업이익 상승이 예상되고요. 2026년 기준으로는 3,100억대 영업이익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익률 또한 11.3%에서 26년 기준으로 13.5%까지 영업이익 성장률, 이익률 모두 계속 연간으로 갈수록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별 수출 실적 한번 보면 천공투 발사대가 23년에서 27년까지 매년 560억씩 매출로 꽂히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 K9 자주포가 매년 25년까지 7,817억 꽂히는 구조고 26년에만 5,86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월증권 레포트를 참고했습니다.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2차분이 26년부터 3천억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27년에 2배 넘게 늘어나 6,46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천무 다연장 로켓 1차가 작년에 4,500이었다면 24년, 25년, 26년까지 1조 4,041억씩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27년에 3,853억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 쪽 K9 자주포랑 탄약 운반차가 당장 올해 2천억 매출에서 27년까지 25년부터 27년까지는 매년 5,759억씩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호주 랜드 8116 자주포랑 그 랜드 400 보병 전투차량 장갑차 같은 경우가 보면 자주포는 올해 746억에서 내년부터 27년까지 2237억씩 매출 꽂히는 구조고요. 보병 전투차량 같은 경우는 25년까지는 500억이고 26년부터 27년까지 5563억씩 매출이 꽂히는 구조다. 그 다음에 폴란드 천무 다연장 로켓 같은 경우가 27년에 한 7,500억 매출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방산을 제외한 비방산 같은 경우 하나 비전도 있고요. 그죠? 한화 정밀기계도 있죠. 그 다음에 우주항공 쪽도 있죠. 이런 비방산이 매출이 합산이 1조 8천억, 1조 9,500억, 26년에
1조 9,600억, 27년에 1조 9,800억. 영업이익률은 6.5%에서 8.5%까지 개선되는 흐름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는 독자 엔진 개발에서 돈을 엄청나게 까먹고 있었는데 그게 26년쯤에는 흑자 전환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7월 10일 날 루마니아 K9 같은 경우 54문에 1조 4천억 계약을 맺었는데 지상 무기 초과 수요 국면이 계속 지속될 거다. 왜냐?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K9이.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는 게 시장에서 수출 파이프라인 이미 소진될 거다. 그거는 과도하다고 보는 게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있고요. 글로벌 레퍼런스를 엄청나게 쌓았고요. 품질과 가성비로 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그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무기 조달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 캐파를 급격하게 늘리기도 어렵고 가격 맞추기도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계속 K9의 추가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올과 한투증권 레포트를 참고했습니다. 2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은 YOY 75%, 영업이익은 2,500억. 1분기에 상당히 안 좋았죠. 그래서 영업이익 쪽에서 전년 대비 200% 넘는 컨센 초과를 예상하고요. 1분기에 왜 실적이 안 좋았냐면 영업이익 쇼크 난 게 폴란드 수출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방산회사랑 다르게 타 방산회사랑 매출 인식이 타 방산 기성률과 다른 인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기 때문이고요. 분기마다 이 수주를 토대로 수출 규모를 추정해야 됩니다. 2분기에는 폴란드 K9 6문하고 천무 30대를 인도할 것으로 요게 실적에 반영되는데 이 중에 6월달 인도분 12대가 제외돼서 2분기 실적 반영되는 거는 총 K9 18대다. 네. 이 중에 2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12대를 제외한 천무 중에 18대가 실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K방산 주가는 계속 재평가되고 있죠. K9, 천무, 그리고 장갑차 모두 글로벌 지역 확대되고 있고요. K9 이미 스테디셀러 제품 찍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 바탕으로 주가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 사업청과 무관하게 독자 체계 개발했고요. 호주 랜드 400 레드백 장갑차 수주를 받았습니다.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 떨어졌고 루마니아에서 1조 4천억 수주를 하면서 시장 파이프라인이 현재로서는 수주 관련된 거 모두 공개됐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라트비아도 있고 에스토니아도 있고 중동 관련된 부분도 계속 수주 기대감은 살아 있습니다. 라트비아 K21 수주 가능성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출의 증가 추이는 4년부터는 증가율 자체는 꺾일 것으로 보이지만 금액 자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률 계속 개선될 거다. 지상방산의 수주는 1분기 기준으로 30조를 초과했습니다. 30조 수주 초과했고요. 지상방산의 매출 해외 비중 61%까지 2027년 기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한투증권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수출 파이프라인이고 K9, 레드백, K21. K21 라트비아 요거 지금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고요. 레드백도 루마니아 이 관련된 장갑차 246대랑 52대 추가 도입.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여 물량 남은 게 지금 K9 자주포 152문, 그 다음에 천무 70대, 그 다음에 K2 전차 820대, K9 자주포 308대. 그래서 지금 잔여 물량만 해도 지금 5조 7천억에 여기에 지금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26.1조의 추가 수주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키움증권 레포트를 참고했는데 상반기에 3조 6천억의 폴란드 천무 2차 계약이랑 루마니아 K9 자주포와 K10 한약 운반체 패키지 공급 1조 4천억.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지상방산 수주 잔고가 30조가 넘었다. 그러면 지상방산은 최소 5년치의 최소 5년치의 일감을 확보했고요. 수출 수주 비중이 7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좋은 거는 동유럽에서 끝나지 않고 중동, 아시아, 태평양까지 엄청나게 글로벌 수출 지역이 다변화되고 있고 더 다변화가 확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방산 쪽에 하나 시스템,
자회사단에서 비방산의 하나비전 그리고 하나시스템의 1분기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업황은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요. K9 또한 생산 라인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레드백 사업도 올해 8월 달부터 생산 시설 완공한 다음에 설계 변경하고요. 아마 빠르면 레드백 사업은 2026년 말에 양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인도 규모만 연간으로는 천무 12대, K9 60문으로 하반기 물량이 상반기 물량의 2배 이상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찍고 그걸 갱신하는 3분기, 그 3분기를 또 갱신하는 4분기 계속 폴란드 수주 인식이 하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반기 물량이 상반기 물량의 2배 이상 되기 때문입니다. 네, 상상인 레포트를 참고했는데요. 네, 하나 정밀 기계가 바로 한미반도체의 경쟁사입니다. HBM 생산에 활용되는 이 TC 열 압착 본더 고객사 지금 컬 테스트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주가의 상당 부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상승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 정밀 기계는 분할하면 하나 비전이란 비상장 회사를 합쳐서 하나 인더스트리얼즈 가칭입니다. 여기 신설 지주에 합산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 정밀기계 이익 기여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적자이기 때문에 전혀 없었는데 하나 비전 이익 기여도는 2026년에 80%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HBM 관련돼도 TC 본더가 아마 컬 테스트가 끝나면 하반기부터 대량 양산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교보증권 레포트를 참고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유럽 내 안보에 대한 관심은 엄청나게 무기체계 수요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고요. 유럽과 나토 방위비 분담 비율 확대될 것으로 보면 당연히 유럽 내 무기 수요는 계속 가성비 유럽 내 무기 수요는 자체 무기 수요로 도저히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국내 무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지금 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때문에 국내 업체들 선진국향 수출 가능성에 대한 감소 리스크는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천무 관련돼서는 이 단차 가격 30억 내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현지 차체랑 결합하는 거 한두 달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당 2022년에 288대가 총 8조 4천억에 계약했으니까 이 단차 가격 포함하면 대략 한 300억 정도 대당 보면 되겠다. 가격이. 유럽 같은 경우는 EDIP라고 해서 유럽 방산 프로그램인데 2030년까지 유럽 안에 방산 거래 규모를 현 15%에서 35%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유럽 자체 방산 능력을 키우겠다는 거고 군사 장비 신규는 40% 이상 공동 구매해라. 그리고 현재 예산 공동구매 하라는 건데 이 EDIP 자체가 2027년까지 정부에서 지원받는 규모가 2조에 불과하고 구체적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NH랑 하나투자증권 레포트를 참고했고요. 분할 신설 회사의 100% 종속회사가 하나정밀기계인데 9월달에 분할 신설하면 시총 1조에서 1조 5천억을 보는데요. 영업이익 1천억 23년 영업이익 1천억 기준으로 10배에서 15배 수준이고요.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내년 PER 기준으로 65배니까 HBM TC 본도 하이닉스 만약에 물량 받으면은 당연히 이거 10배에서 15배가 아니라 최소한 30배 이상은 최소한 20배 이상은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K9 올해 총 64대, 천무 같은 경우는 올해 32대를 인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민항기 쪽 수요 회복되면서 자체 항공엔진 개발하는 항공엔진 부품 쪽 주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누리호 고도화 사업도 성공했기 때문에 항공 쪽 그리고 우주 쪽 모멘텀도 계속 살아있다고 말씀드리고 루마니아 다시 시작됐으니까 라트비아 추가 수주 관련된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호주 레드백 3조 2천억 외에도 이집트 K9 자주포 2조가 2분기에 실적이 미반영됐고요. 2분기 실적은 분할 예정인 하나 비전과 하나 정밀기계가 마지막으로 포함되는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루마니아 K9 수주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의 글로벌 경쟁력을 재확인했고요. 한국, 튀르키예,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인디아,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이어 10번째 K9 도입국이 됐고요. 독일의 PJH 2000, 그 다음에 튀르키예, 포티나 등 나토 가입국 제품에서
기술 경쟁력, 레퍼런스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에스토니아나 뭐 다양한 이 동유럽 국가 쪽으로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고요. 루마니아는 23년도에 휴대용 방공 미사일 자주포를 도입해서 이거를 보병 전투 장갑차 그리고 주력 전차까지 도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 이 보병 전투 장갑차 IFB 같은 경우는 호주군에 공급할 예정인 AS-21 레드백 장갑차 기반으로 루마니아 K9 자주포에 의해서 IFB 보병 전투 장갑차에도 추가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 전차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로도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루마니아 수주 K9 자주포를 했기 때문에 이미 해외 수주 목표 24년도 모두 달성했지만 하반기에는 국내 K21 보병 전투 장갑차가 대략 4차분이 0.8조 그러니까 8천억 규모이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은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루마니아 아까 말씀드린 보병 전투 차량 298대 입찰 추진하고 있고요. 경쟁사는 영국의 BAE 시스템즈, 그 다음에 제너럴 다이나믹스 유럽 랜드 시스템하고 경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항공 엔진 관련돼서 지금 그 수주 공시 받은 거고요. 네, 다양한 KF21 최초 양산 엔진, T50, 그죠? 엔진 공급 부품,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요게 K9 자주포하고 K10 요게 요 두 개가 K10 탄약 보급 장갑차고요. 바로 요게 천무입니다. 다연장 로켓 천무고요. 이게 천무고요. 천무. 그다음에 요게 바로 레드백 장갑차입니다. 네, 레드백 장갑차. 네. K9 자주포 연도별 판매 예상 지역이고요. 23년도 25년에 루마니아 그리고 폴란드 2차분이 152문이고요. 인도도 K9 100문의 추가 계약을 기대하고 있고요. 핀란드도 K9 자주포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K9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네, 이 아시아 쪽에서도 K9에 대한 추가 수출 기대감은 크다고 보고 있고요. 레드백 판매 현황입니다. 네, 호주 3조 2천 본계약 맺었고 26년도에 본격 양산하니까 매출 반영되는 건 27년 예상하고 있고요. 폴란드도 지금 레드백 논의 단계에 있다고 하고요. 루마니아 지금 2031년까지 4조 4천억에 아까 보병장갑차 298대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요. 네, 브라질도 2040년까지 78대의 IFB 도입한다고 하니까 지금 영국, 이스라엘 중공업체랑 레드백도 후보군에 있다. 그래서 다양한 폴란드랑 루마니아가 끝이 아니다. 네, 다양한 그 추가 수주 기대감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매출과 이익이 40%씩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PER 19배, 내년 포워드 PER 기준으로 19배고요. 한국항공우주가 17배, 현대로템이 밸류에이션 제일 좋죠. 최근 주가 엄청 올랐음에도 12배 정도 수준이고요. LIG 넥스원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더 높은 20배 정도 수준입니다. 하나 시스템도 내년 기준으로 19배.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대략 평균 18배 정도 PER 정도 나옵니다. 네, 영업이익률도 보면 현대로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영업이익률 가장 좋고요. 아마 26년으로 갈수록 8.2%에서 10% 이상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올해 매출 20%, 내년에도 매출 15% 이상 증가를 예상하고요. 네, 작년에 73% 영업이익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업이익 증가세입니다. 올해도 33%, 내년에도 33%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하고요. 매출단에서는 계속 역대급 매출을 갱신하면서 올해는 11조 2천억대, 내년에 12조 7천억에서 한 13조까지 내년 매출 예상하고요. 올해 영업이익 9,200억 정도 예상하고 내년에 드디어 영업이익 1조 2천억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대로템도 보시면 내년에 매출 4조 8천억대, 영업이익 4,500억을 예상해서 현대로템도 내년하고 올해 모두 연평균으로 치면 40% 이상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근 수급 현황 1월 달부터 수급 현황 보시면 개인이 엄청나게 팔았죠. 개인이 거의 3,600억, 개인은 3,600억어치를 거의 팔았고요. 기관도 2,582억을 팔았습니다. 그거를 외국인이 다 받았습니다. 네, 외국인이 1월 달부터 6,381억, 외국인이
개인 판 거, 기관 판 거를 다 받았어요. 최근에 주가가 거의 신고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엄청나게 주가를 상승하면서 완전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도 기관과 개인이 다 판 물량을 외국인이 다 받아내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외국인이 완전히 주도 수급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기관이 계속 팔았죠. 개인도 계속 팔았고요. 그거를 외국인이 다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6,381억을 1월 때부터 계속 누적적으로 샀습니다. 이거는 일봉 데이터인데요. 일봉 데이터 18만원, 20만 7천원, 22만 7천원, 25만 3천원, 27만 3천원이고요. 계속 역대급 신고가를 갱신했고요. 지금은 이제 일봉상의 단기로는 27만원대가 지금 사실은 지지선으로 잡혔는데, 만약에 27만 3천원대가 깨지면 추가적으로 25만 3천원까지 내려올 수 있고요. 25만 3천원은 전고점 영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만 3천 원대를 요때도 저항을 받았고, 요때도 저항을 받았고, 요때도 저항을 받았고, 요때는 이제 네 번째 만에 강하게 저항을 돌파하면서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은 다시 27만 3천 원대라는 새로운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있고, 신고가 영역이지만 거래는 많이 줄었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역대급으로 올라갔지만 기관이 계속 팔면서, 기관이 조금만 수급이 더 붙으면 30만 원은 충분히, 왜냐면 지금 목표가가 거의 다 32만 원대거든요. 여전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고 신고가 영역이지만 매물대가 보세요. 매물대가 4.4%밖에 없죠. 각 신고가라는 거는 갖고 계신 분들이 전부 수익 중이에요. 그분들이 다 동시에 던지면 주가가 폭락하겠지만 이미 수익 중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굳이 팔 이유가 없으신 거죠. 그죠? 계속 지금 트럼프가 거의 당선이 80% 이상 된 것처럼 얘기하면, 트럼프는 미국 경찰 역할 안 하겠다. 너네가 다 방위비 너네가 알아서 부담해. 우리 보호 안 해줄 거야. 유럽한테도 얘기하죠. 아시아한테도 얘기하죠. 계속 그러니까 계속 이 방산 산업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월봉상에 의미 있는 데이터 99,000원, 12만 7천원, 18만 9천원, 22만 5천원, 25만원, 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월봉상에서는 25만원대가 역시 강한 지지선으로, 1차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글로벌 수주 물량 아직 끝나지 않았어. 트럼프가 더 방산업체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현대백화점 그 강연 관련된 링크랑 현대백화점 관련된 그 정확한 일정, 그리고 현대백화점 관련된 각 지점, 현대백화점 각 지점별 연락처까지 그 고정 댓글에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오프라인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부산도 가고요. 현대백화점 부산점도 가고, 청주도 가고, 일산도 가고, 판교도 가고, 서울 여의도, 목동, 신촌, 중동, 경기도 중동, 다양한 지점에 갑니다. 많은 분들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고 싶고요.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응원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악플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해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그 ISA, IRP 연금저축 계좌도 계속 업데이트 꼭 해드리겠습니다. 70대인데 공부하기 벅차지만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많은 인생 선후배 분들, 60대, 70대, 50대 분들 다 너무너무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